네, 그럼 지금부터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주년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성과 학선실장 박봉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일정은 먼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님의 발표가 약 3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쉬는 시간 없이 좌장의 사회로 바로 종합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 약 10분간 질의응답을 갖고 4시 30분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일과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사실은 이 봄비가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봄비가 오랜만에 왔고 오랫동안 지속된 그 산불이 또 진화가 돼서 굉장히 반가운 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주년을 맞이해서 그 포럼과 또 간단한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살아남으면 100년을 산다.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고 해서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작년에 개원식을 한 이후로 첫 번째 도를 생일을 맞이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사랑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신 분들이 오늘 모이셨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원 제한도 있고 또 격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어서 많은 분들은 이제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세미나하고 행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995년에 보니까 지방단체장 선거가 되면서 이제 단체 시대가 열렸고요. 지방자치 시대가.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이제 세종시 건설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첫 번째 개회식 할 때도 참석해 주신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용홍택 차관님을 모시고 국가의 지역 혁신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양성광 우리 혁신과 경제연구소장님을 이제 좌장으로 모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이공희 위원님, 그리고 충남도의 미래산업 정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유재롱 미래산업국장님, 그리고 국책연구소로서 충남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님, 그리고 그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님, 우리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혁신은 연구개발특구재단을 통해서 아마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한국경제신문에 또 안현실 우리 논설 의원님, 혁신경제연구소장님도 겸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이 과학과 경제를 아우르면서 논평을 많이 하고 계시는 안현실 의원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대현 또 대학의 우리 호사대 총장님도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산업계에서도 오시고 학계의 또 뭐 협력 단장님들 또 우리 그 기업의 협회장님들 뭐 인허교제 협회장님들 연구소 협회 또 회장님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하여튼 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잘 좀 봐주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용홍택 차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홍태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1주년 개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기소 연설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현장 공감 투어를 2개월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 또 우리 이제 내년부터 제6차 과학기술진흥 지방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진흥원 원장님도 그 포럼에 참여해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하고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고요. 순서는 그 현황, 그 다음에 추진 배경, 방향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 균형 발전 5개년의 큰 그림입니다. 비전은 이제 지역이 강한 나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대한민국, 목표가 지역 주도 자립적인 어떤 성장 기반 마련. 그렇게 해서 사람, 공간, 산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다 뭐 구구절절히 다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 이 균형 발전 이쪽에서 이 혁신 부분이 조금 강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본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18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금년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종합계획이고요. 이것도 이제 비전이 과학기술 통한 어떤 그 지역주도 성장혁신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 3대 전략, 그다음에 9대 중점과제 이렇게 해서 지역주도, 혁신주체, 지역성장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역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별로 예산을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균특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균특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된 어떤 그런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이 가장 큰 게 교육부예요. 저도 교육부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교육부 이렇게 1조 뭐 한
2,600억 원 정도 되냐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의 지역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균특에 포함된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과기정통부는 막 한 5천억 규모인데 그 중에 R&D가 한 3,140억 정도 이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과기정통부 예산 중에서 균특하고 그 다음에 비균특 예산 중에서 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해 보니까 약 한 8천억 규모 이런 규모로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프라 조성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R&D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우리 간부진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특강을 받고 있거든요. 특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인구 전문가가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뭐 인구 고령화 이게 이제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분 이야기는 205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 이제 감소해서 한 2천만 규모가 되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아마 거의 인서울 대학 외에는 대학이 거의 소멸되는 그런 형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역 소멸의 어떤 그런 위험 지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의 지역 간 격차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전국 대비 수도권하고 대전을 같이 이제 묶었어요. 뭐 대전이 워낙 혁신적인 어떤 R&D 이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전을 이렇게 묶게 되면 과학기술 역량 격차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진흥원 이거 뭐 사례를 들 때 물론 제일 먼저는 이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가장 먼저 설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비스텝이 이렇게 되는데, 비스텝이 이제 뭐 나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스텝 사례를 좀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1주년이고 그렇게 해서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1년 됐는데 굉장히 착실하게 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온 것처럼 정책 기획경,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생태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착실하게 잘 다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까 뭐 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어떤 그런 기본 계획은 범부처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띈다면, 이거는 우리 과학기술부에서 앞으로 지역 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포럼에서 나온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비전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성장 실현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방향은 아무튼 지역 주도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3대 추진 전략은 지역 주도로 해서 어떻게든 아무튼 신성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혁신 기관, 지역 혁신 주체의 어떤 그런 역량, 또는 기능 그런 강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좀 잘 다져주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첫 번째는 신선장 동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뭐 지역의 과기정통부의 지역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역시 이제 특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금 우리 광역특구가 지금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북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서특구가 또 1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구를 어떻게 좀 서로 연계하면서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뭐 오늘 우리 생견 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지역은 이 기술 씨앗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이 기술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밭이 좀 이렇게 비옥한 그런 밭이 부족한 어떤 그런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씨앗이 좋거든요. 뭐 카이스트 뭐 이렇게 출연연 대단한 어떤 그런 기관들에서 정말 양질의 좋은 씨앗이 많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 기업들, 이 부분이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생기현 원장님하고 인천시장님을 2주 전에 뵙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기반, 이런 기반이 탄탄하죠. 그래서 그 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 씨앗, 기술의 씨앗, 좋은 씨앗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아주 역점의 1순위, 이게 과학기술 R&D 이쪽에 중점을 두고 그 씨앗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이 부분에 정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특구와 이 강서특구 간의 어떤 그런 연계도 중요하고, 또 이 씨앗이 많은 곳에서는 그 밭이 풍부한 그런 곳에 그 씨앗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또 광역특구 간의 연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이런 그 특구의 협력체제 구축,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우리 특구가 육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주체가 이제 연구소 기업인데, 여기 제가 연구소 기업은 굉장히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박근혜 정부 처음 2013년에 제가 이 특구 연구소 기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때인데, 이때 한 40개 이제 규모 그 연구소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 출연연이 살 길은, 지역에서 출연연이 살 길은 이 연구소 기업을 많이 양질의 연구소 기업을 많이 설립을 해서 이게 좋은 그런 어떤 그 매출이 되고, 또 그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게 또 선순환돼서 또 R&D 재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을 때 출연연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그 존재의 이유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튼 역점을 둬가지고 제가 그 100개 올 때까지 그 담당 국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1333개, 굉장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양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질적인 어떤 그런 질적인 그 계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양도 없는데 질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양질의 어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거, 뭐 이제 또 다양하게 코스닥에 상장되는 그런 연구소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의 전문가 또 지자체 이렇게 만나보면 뭐 1번이 지역이 이렇게 마음껏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포괄보조금, 뭐 포괄보조금 계속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지역 담당한 그런 국장 때부터 그 포괄보조금 1순위였거든요. 그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조금 이 예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어떤 그런 요청 사항을 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겠는지 그런 고민을 한 게 이게 이제 메가 R&D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조 원의 메가 프로젝트를 10년간 매년 1,000억씩 10년간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말 지역이 자체적으로 좀 기획하고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걸 오거나이즈하고 그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이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광역 간에 이렇게 협력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의 어떤 혁신 도약형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한 15개 정도 이렇게 그 사업단이 구성이 될 텐데 어떤 지역은 이 초강력 협력형, 그 다음에 지역 혁신 도약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초강력형, 어떤 지역은 지역 혁신형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을 좀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지역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우리 중앙정부는 지역이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특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 비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 수립해서 이 실행 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과 이제 컨설팅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예산 배분 조정하는 데 이렇게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이제 뭐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선도 역량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뭐 어차피 지역의 혁신의 전담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흥원 육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기 본 것처럼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여기에 됐었죠. 여기에 됐다 과학기술로만 출발했다가 나중에 중소기업부하고 같이 통합이 됐었죠. 그런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기초 기술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전주기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진흥원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연연인데 저희들 고민이 이 출연연 그 지역 출연연이 뭐 조그만 그런 조직까지 하면 지금 100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출연연이 굉장히 지역 출연연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지역 출연연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오늘 이렇게 우리 생기원 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출연연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성공 사례는 인천에 있는 생기원 뿌리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천의 그 지역의 기업도 탐방을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엔 초창기 때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씨앗이 생기원
인천의 뿌리연구소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에 계신 그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송도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생겨내던 그 고마움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갔을 때도 물론이고 또 그게 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그게 다 컨센서스가 돼가지고 어떤 그 위에 그런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 아무튼 그 뿌리연구소는 인천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갔던 게 포항의 지질자원연구소 이제 그 분원인데 거기는 포항에 굉장히 많은 좋은 그 약용에 쓰는 지금 100% 수입하는 그런 점토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점토를 지금 현재 톤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걸 톤당 1,000만 원 이상 가게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점토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약물도 만들고 다양한 그런 그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주민 거기에 그 지역 도시에 이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그 시 차원에서 또 아주 굉장히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그 지역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는지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닥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포닥 많은데 이거는 우리 그 출연 연구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이 포스트 마스터 이거를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왜 포닥만 있냐? 이 마스터 석사 하는 분들도 이런 그 석사 이후에 포스트 이후에 좀 이렇게 출연연에서 잘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뭐 학교로 가든 또 박사학위를 받던 기업으로 가건 그런 역할을 우리 출연연에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그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 대학원 그 지역의 학교 대학교의 그 대학원이 거의 지금 미달 상태잖아요. 그런데 출연연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붙잡아둘 수 있는 좋은 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출연 이게 구축 그 재료연에서 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료연이 지금 창원에 있잖아요. 창원에 있는데 창원 주위에 이제 그 대학들이 굉장히 인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창원의 어떤 그런 재료연이 이런 포스터 마스터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대학과 잘 연계해서 커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가 필수 전략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10대 전략이 아마 뭐 10대 전략 중심으로 우리 이 전체적인 R&D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10대 전략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지금 가장 기초 원천 이 스펙트럼이 지금 가장 기초 원천이고 쭉 가면 이제 상용화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높아지는 어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10대 전략 기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 기술 허브를 이제 구축해서 산학연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10대 기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우리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벌써 뭐 내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기술이 정해지면 그 전략 기술 중심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증액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기반입니다. 제도적 기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있죠. 협의회가 있고 이건 민간 전문가 20인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본부적 지방과학기술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자문회의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아까 그 지금 5차 기본계획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전문가 뭐 잘하지만 또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역시 그래도 뭐 과기정통부에서 좀 이렇게 또 시도 단체장들과 좀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민간 그 혁신 주체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를 만든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과학기술 정책 협의회를 새로 좀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과기정통부에 뭐 대부분 법이 다 있는데 지역 혁신 관련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기본법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 종합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기본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균발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기에는 너무나 좀 부족하고, 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특별법에 기본법이나 특별법에 담은 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법은 기본 방향만 제시하는 어떤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일본에서 5번 같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혁신법, 지역에 특화된 지역과학기술 혁신법, 이 부분을 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주년 기념 세미나 차장을 맡은 양성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상당히 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피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겨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1주년 기념 세미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 가운데서도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도 참석해주신 용욱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널 토론자분 5분이 참석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 충남도 의원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재룡 충남도 미래산업국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인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소 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자 이사장님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님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먼저 40분간의 패널 토론이 있은 다음에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욱택 차관님께서 시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은 패널 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5분 내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용욱택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오늘의 주제 발표나 충남도의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발전 방향, 그리고 충남과학산업의 미래 등에 대해서 패널 간에 자유로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욱택 차관님께서는 제가 듣기로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중간에 조금 먼저 일어날 수 있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위기와 함께 중국의 자원 수출 제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채택해서 에너지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충남에게도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GRDP가 전국 3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그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산업은 대기업 생산 중심으로 발전해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또 대외적 경제 충격에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데 새 정부에서도 이 지역이 중심이 돼서 국가 혁신 성장을
그런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이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혁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역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용욱택 장관님께서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이 스스로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매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을 제정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시적절하게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충남도 중심의 혁신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도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비록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결과를 냈다고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원은 매월 개최되는 씨앗 포럼 그리고 다수의 워크숍, 세미나 개최 또 지역 혁신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수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충청남도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 방향과 아젠다를 설정하고 충남도 관계자 등 지역 정책 리더들을 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용웅택 차관님의 주제 발표 내용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방향 그리고 충남도와 도의회에서 진흥원에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해서 각 패널께서 돌아가면서 먼저 5분씩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하실 순서는 도하고 충남도에서 오셨는데 좀 늦게 마지막에 다 들으시고 하시고요. 전문가분들 먼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 우측부터 이낙규 원장님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낙규입니다. 먼저 오늘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과기정통부의 용욱택 차관님께서 지역 혁신에 관련된 것을 한번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혁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그런 현안으로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의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정부 쪽에서 지금 오늘 발표도 해주셨지만 마련해 주신 어떤 그런 주제들 그다음에 지역 혁신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을 말씀해 주신 거 이것도 아마 굉장히 시기적절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면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지역 혁신의 시즌 2 저는 시즌 2라고 그러는데 시즌 2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시작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진짜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으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혁신이 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역 산업이 우선 제가 볼 때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 산업이 살지 않고 지역 산업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산업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뭐 다른 얘기를 해봐야 저는 공연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역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의 어떤 그런 발전, 이것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공허한 메아리 같이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제조 산업은 그야말로 일자리를 갖다가 지역의 일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지역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이런 정부 출연 기관들, 이런 어떤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어떤 하나의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특히나 제조업을 갖다가 만약에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지역 혁신, 지역 균형 발전에 진정한 어떤 그런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의 어떤 그런 중추적 구성원, 이것이 이제 바로 중소중견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중소중견기업들의 그런 어떤 육성이랄지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혁신 주체들이 있습니다. 대학, 거의 저희 같은 출연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진흥원 같은 이제 기관들, NIS 기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지역 혁신을 얘기를 할 때는 물론 각자 저희도 이제 국가 출연연구소인데, 생기연도 아까 차관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한번 해주셨지만, 사실은 국가 출연연구소다 보니까 국가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 정책이랄지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이 나오면은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을 어떻게 지원을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지,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다소 좀 거리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은 지역의 혁신 주체들,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과 출연연 모두가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런 지역마다 다 틀리고 어떤 그런 특성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특성들을 갖다가 우리 혁신 주체에 해당되는 되는 기관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힘을 합쳐서 그걸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다음에 AI 한다고 하니까 전국이 다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우리 또는 충남도도 이거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마다의 어떤 그런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다가 살려서 잘 살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또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거는 산업, 특히 제조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이 도나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혁신 주체들이 조금 더 융합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조금 포커싱을 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낙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상 연구개발특구진재단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관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많은 고민과 여러분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낙기 원장님 제조업 강조하시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펴야 된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우 공감하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는 좀 추가적인 걸 말씀드리면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지역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략 필수 기술, 10대 기술들이 지금 이렇게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예산이 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달리는 호랑이의 같이 이제 등에 업혀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기술 분야가 굉장히 최첨단이고 지역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것은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강점도 있고 기술력도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파트이기도 한데 바이오, 우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과 이것을 맞지 않다고 볼 게 아니고 바이오에서도 아까 그 잠깐 미리 와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돼지 돈 생산이 전국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바이오가 되고 또 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해안의 수산물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를 추진을 하더라도 지역에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전남 고흥에서 다 한다고 그리고 사천이나 창원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주 그 인공위성 파트는 아주 초소형 인공위성도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부분들 내지는 국가 필수 전략 기술에서 활용 단계에서 지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역에는 사실은 역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를 키우겠다, 집중을 하자 했을 때 사실 이 역내에 대학에 수많은 학과가 있고 전문가들이 계시고 산업체들도 업종도 다양합니다. 한쪽에 이제 편중도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관과 함께 어떤 분야를 지정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필요하다면 합의를 빨리 이루시고 충남도는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충남과기진흥원의 역할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남은 농업도 이렇게 촬영이나 농업 기반의 또 지역 특성이 있고 또 백제 컨텐츠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같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남이 준비를 해야 지금 울산을 벤치마킹 할 건지 포항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좋지만 독자적인 모델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역 혁신을 생각을 할 때 충남이라는 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사실은 인근에 대전도 있고 저기 세종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게 구분이 됐을 뿐이지 우리의 삶과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인접해 있고 과거에는 또 대덕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인위적인 구분에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그런 자원이나 역량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출연연 대기업 연구소들 굉장히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공급 기지로서 충분하고 세종에도 중앙에 정부 부처들이 있어서 정책 기능이 있고 산업부, 중기부 여러 부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국제 연구소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충남의 대외 역량, 뭐 경기권이나 수도권에 있는 역량들 지역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자원을 배분해서 그들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배분부터 충남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을 위해서 필요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연구비를 줘서라도 이를 진행시키는 게 그런 과감한 개방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남은 촬영 이북은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지원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지원하는 모델로 이미 이렇게 개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을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다고 하는데 왜 떠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병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 AI 경제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아까 김강선 원장님께서 소개하실 때 이렇게 논설위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AI 경제연구소장하고 겸하고 있고요. 한 1년 지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이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크게 놀랐는데 진짜 원장님 사실입니까? 저는 한 15년이나 20년 정도는 된 줄 알고 그래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참 의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쩌면은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어쨌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면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탈리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각종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은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그 도시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를 많이 차지하는 쪽이 그냥 부유해지는 거죠. 그냥 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고 종교전쟁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그 공간에 국가라든지 민족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근대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는 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춘 곳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참 운이 좋은 국가들은 잘 사는 도시들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편입시키면서 상당히 덕을 봤죠. 뭐 이렇게 도시가 없는 그런 국가는 굉장히 가난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도시가 갖는 이 그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마 인구가 한 얼마 정도죠? 한 600만 되나요? 그러면 아마 우리 충청남도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되겠네요? 3배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가 뭐 거의 얼마죠? 6,600억 달러면 GDP가 그 정도 되면 거의 6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3,600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6만 달러 정도. 1인당 그 GDP, 국민소득 6만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도시 단위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 부강한 곳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어떤 좋은 사례겠죠. 그죠? 우리 뭐 충청남도가 예를 들어 충청남도만 딱 떼서 이 충청남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0만에서 600만으로 가고 싱가포르처럼 충청남도의 GDP가 3,600억 달러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조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도해보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거기에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는 행정 단위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행정 단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저한테 표를 주지 않는 선거구에 가서 정치인 열심히 공약을 하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혁신이라는 거는 행정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전 세계 어디로 보시더라도 혁신은 행정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맹이 맺어지고 협력도 하게 되고 경쟁도 하게 되고 네트워킹을. 그래서 혁신은
정치는 행정단이지만 핵심은 네트워크 단위로 움직입니다. 내한테 필요한 네트워킹을 해야만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충청남도는 안에 대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세종이 있죠. 행정구역상으로는 나눠져 있죠. 근데 그거를 나눠서니까 세종 빼고 대전 빼고 충청남도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루즈 게임에 빠지는 거죠. 그죠? 당연히 대전, 충청남도하고 네트워킹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정치하고 별개로. 어떻게 만약에 조금 더 스마트하게 영악하게 전략을 짜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기, 서울 빼고 나면 충남이잖아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경기하고 서울을 때려 눕혀야지 하는 전략보다는 경기하고 서울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기꺼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기의 확장, 서울의 확장이 곧 충남의 확장으로 이렇게 플러스 썸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대전, 세종을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그래서 약간 빅픽처를 그리고 가시면 아마 여러분 싱가포르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만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한 인구가 한 2,200만 정도 되죠. 뭐 거의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북한이 한 2,500만 조금 못 미치니까요. 근데 대만이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6,600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대만의 국책 연구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국책 연구소 다음 국책 연구소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어딘지 아세요? 이틀이라고.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산업기술연구원인데요.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이 2,200만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에 뭐가 있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운 좋게도 전국 조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그 지소,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가능한 곳이죠. 충청남도가. 생기원을 잘 키우십시오. 이낙연 원장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생기원을 대만의 이태리로 만들면 충청남도 GDP가 대만에 뭐 인구는 한 10배 됩니다. 그래서 10배 되더라도 여기서 잘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종 끌어들이고 대전 끌어들이고 경기 끌어들이고 서울 끌어들이면 충청남도 GDP 6,600억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할 수 없겠습니까? 마지막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도마다 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올 충청남도 국장님도 오셨는데 그 6, 70년대 모델이죠. 발전연구원이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미 끝난 개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KDI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세우고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키스트라든지 뭐 생기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하는 곳을 쳐다보지 이런 뭐 경제, 뭐 인문 쪽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바로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과 R&D 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가 이번 기회에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생각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선 원장님을 제갈 공명처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현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토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 충남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라고 합니다. 영웅택 차관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독립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보면은 행정 직제가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충남의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는 직제가 행정부지사 직속이 되든 도지사 직속이 돼야 되는 거고 차관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과학기술기본법에 그런 부분이 좀 명시돼 있어야 되고요. 국가균형발전법에도 따라서 이제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위치랄까 직위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 있어야지 독립적으로 충남의 과학기술과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쭉 발표자료에서 봤지만 5년 단위로만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기간도 좀 독립적인 성격이 된다면 5년이 아니라 분야별로 20년, 100년도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틀었는데 독일에서는 산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200년 주기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란드 주변에 있는 섬을, 거대한 섬을 사가지고 산불을 내고 그게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복원되는지 2192년도에 끝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정책을 정권에 따라, 과학기술이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집행이라든지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R&D비가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각 부처 내에서도 우리 충남에서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R&D비가 내려오면은 이 좀 될 만한 기업에 좀 장기적으로 좀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백화점식으로 쪼개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실적으로는 남는데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이 출연기관을 만들면서 석사급 이상으로 이제 하고 박사급으로 키워낸다고 그랬는데 인력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서 대부분의 CEO가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든지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학위라는 이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구성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메가 R&D 프로젝트 같은 경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메가시티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킹이나 한 것 같은데, 실은 이제 메가시티라는 것도 보면은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 도시에 집중해서 도시에서 자생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게 자생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최신의 트렌드로 메가시티나 메가 R&D 프로젝트를 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충남은 지리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만든다고 해봐야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북 오송하고 거기가 중심지가 되지 충남이 절대 중심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메가시티가 됐을 때도 변두리고 충청권 메가시티가 된다고 해도 충남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아니고 배후지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충남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변두리라든지 언저리 작전으로 해서 핵심 코어는 거기서 중심지에서 만들어도 되고 나머지 필드를 우리가 확보해서 그게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의 역할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코어가 되는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부분은 확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들 지역 혁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리전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지역 혁신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는 인클루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도 특히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도시 주변에 대학교가 13개나 있고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 연구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체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과제를 그 연구소하고 같이 수행을 하며 행정이 뒤따라서 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학생들이라든가 기업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에 프로젝트에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은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창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 돼야 되고 충남 전체를 알아올 수 있는 기관이 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공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룡
충남도 미래산업국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먼저 우리 용웅택 차관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최근 3주 동안에 과기정 통부의 차관님 3분을 다 뵐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근 40년 해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과기정 통부가 지금 요새 내세우는 게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제 한 40여 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지역 편차, 격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현재 대학을 졸업하는 인재가 78.8%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21.8%밖에 없습니다. 또 소득도 한 23%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사를 따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인재의 채용 한계선이 상당히 위로 가고 있고 또 주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간 격차의 가장 큰 틀은 특광역시와 도 단위입니다. 우리 도도 서부 지역, 서북부 지역만 산업이 발전돼 있을 뿐 도는 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역량을 할 수 있는 혁신기관이 태부족입니다.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TP와 과학기술진흥원, 그다음에 생기원 정도만 있다 보니까 그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됩니다.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공동 캠퍼스 제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대전에 충남대학이 있는데 조선학과, 거기는 가축도 없는데 수의학과, 축산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성으로 온다면은, 그 과가 온다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학생들이 모이고 혁신기관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예산 문제인데, 지역 혁신 양성도 분야지만 패키지 사업이나 해서 도 단위에는 좀 일정 부분 실링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좀 클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의 두 번째는 지역성과 수월성을 확보해야 하니까 저희가 혁신기관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혁신기관의 분원들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이제 과학 인재도 발굴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 과학기술진흥원 이사회 왔다가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충남의 밤꽃에서 비만 억제에 큰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공주, 부여, 청양에서 기천억을 여태까지 투자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가장 그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밤꽃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의 과학인재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기관 출연연을 분원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가장 큰 문제가 그 분원이 오면서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땅도 사달라, 5년 동안 그 운영비도 반을 대달라. 땅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반씩 대달라는 건 상당히 그러다 보면 시군 단위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 단위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학기술진흥원이나 이 진흥기관들이 쭉 있는데 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좀 선배분들이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역의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그를 기반으로 선순환 체계가 갖춰야 되는 건 아주 원리처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기술진흥원만 보더라도 당장 1년이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보고 조직, 내가 해야 될 인력, 또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우리 도에서의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의 포지션이 어떤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러자면 기왕의 선배 과학기술진흥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받고 또 우리가 다음 분들한테 가르쳐 준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몇 가지 부탁을 드려 죄송한데 저희 행정을 하면서 답답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옥택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이낙연 원장님 그 제조업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제조업 그렇다 그러면 뭐 옛날 우리 80년대 뭐 7, 80년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현장을 다녀보니까 뭐 서부장도 어떻게 보면 다 제조업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수입 대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제조업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인천 지역은 우리 뿌리 연구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개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대단한 그런 뭐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전량을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또 해결해서 역수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자리 하면 역시 제조업밖에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병삼 이사장님 또 그 뭐 우리 안현실 논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세종 네트워킹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서기 한 것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세 사람이 서로 보탬력이 된다는 게 더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왜 따라하는지 이런 문제를 또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그 인구 그 전문가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한 가지 주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지금 한 60%가 이렇게 다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만 가는지, 이게 그 수도권의 그 문화 이런 게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누릴 수 없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또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사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 제안은 그걸 어떤 그 과학기술 관점에서 문제 해결은 과학기술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제안한 게, 과학기술에 요즘 최근 뜨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가상 세계를 통해서 그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충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의 메타버스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서울의 어떤 또 서울을 떠나서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는 그 젊은이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들었습니다. 예. 또 우리 안현실 우리 논술위원님이어서 AI 경제연구 소장님으로 또 계시네요.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생각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으신 분입니다. 제가 어디 뭐 굉장히 이렇게 패널 이렇게 할 때 국장 때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배워왔던 그런 분인데 오늘 역시 또 기대에 부응하게 도시국가 그렇게 해서 그 혁신과 또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또 생산기술연구원, 제가 대만에 국책연구소 한 개 있다는 것 여기서 처음 알았고요. 그 국책연구소가 생산기술연구원이다.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아무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낙규 원장님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이 충남이 대만의 그 생산기술연구소 같은 그런 역할 좀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202 이제 도의원님께서는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지역 문제 해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플랫폼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정부, 신정부는 플랫폼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호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계속 나오는데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는데 그 하이라면 뭐하지만 그 어떤 혁신 주체들이 정부만 뭐 혁신 플랫폼으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혁신 플랫폼 기업이 나올 수가 있고 혁신 플랫폼 또 대학, 혁신 플랫폼 또 출연료, 우리 출연료도 지금 당장 어떤 그 혁신 플랫폼 정부에 맞춰서 혁신 플랫폼 출연료이 또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런 새로운 정부에서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 키워드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 플랫폼 중심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학위를 벗어나서 정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재룡 국장님은 소두에 굉장히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우리 출연연의 지역 분원 확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운영비의 매칭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운영비의 매칭보다는 지금 출연연 우리 지역 분원은 이 부지 문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지금 이게 20년이 이제 도래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다시 이제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그게 작년에 이제 우리 출연연이 20년이 도래하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는 아무튼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출연연이 어떻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 출연 기관이 이렇게 하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그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조건을 주는데 출연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어렵게 하다가 뭐 다행히 그 20년을 5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 연장할지라도 50년 후에 또 다시 그 부지 매입에 대한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연 분원 유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옥택 차관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패널 토론분들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공주대학교 부총장을 28일까지 역임을 하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일단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보통 정부나 대형 기관, 부처는 커다란 거대 담론적인 비전을 잘 제시를 해요. 근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타겟에 별로 와 닿질 않아요. 그럼 과연 그런 정책이 실제 하부 기업들은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는 전혀 피드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기본 계획 수립했다, 지침이 있다 그러면 전 다른 말로 들려요. 규제다. 이게 다 규제로 들려요. 그래서 일단 충남만 보면 여러 패널님들께서 원론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 충남에 테크노파크가 있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있고 천안만에 들어도 천안과학진흥원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래 충청남도 충청, 대전, 세종, 충남에 24개 대학이 있고 충남에 17개 대학, 천안 근교에 13개 대학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혹시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충남에 있는 대학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뭐 순방을 해봤는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충남에 뭐 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뭐 자동차 연구원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연구 인력이 대학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학은 사실은 지금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종말로 접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대학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강점이 있는 거. 그러면 이런 진흥원에서 그 대학에서 이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간담회를 해서 거기 보면은 충청남도 7대 사업이 됐든 천안의 8대 사업이 됐든 다 중복되고 포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도출하고 그런 전문 인력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출해야 될 것인가를 도출해내는 것이 실제 충청남도 과학기술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력 양성과도 관계 있고 또 실제 하부 기업들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한번 부탁을 예, 드려보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원장님께서 또 개별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혹시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정보통신협회장 박래무입니다. 오늘 충남과학기술원 제1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원장님과 원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열정과 추진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그 용용택 1차관님 진짜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 패널분들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 쪽에서 인구 소멸 구역이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총 9곳입니다. 이 9곳에 대한 특히 정책을 좀 어떻게 세우는지, 특히 이 분야는 국토부하고 각 부서별도 연계되어 있을 텐데 이런 파트들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100세 시대 말에서 고령화에 대한 노인 복지와 안전 대책 및 일자리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오늘 그 원장님의 10대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준비가 많이 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부총장 말씀하셨지만 대학교와 연계된 MZ세대들에 대한 스타트업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 하나 방안으로서 대학 기금을 좀, 충남원에서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스타트업을 좀 지원하고 육성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논산이 국방산업단지가 되었는데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논산도 지금 인구 소멸구역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구체화되게 할 것인지 이것은 아마도 정부 부처하고 충남도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문화를 창달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하고 잘 살기 운동이거든요. 즉 3회질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전환시킬 것이냐. 이것들이 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건의로 알고 원장님께서 나중에 팔로우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고 다음 행사가 일정이 있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용욱택 차관님과 또 좋은 의견을 내주신 5분의 패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기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